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모든 도민들이 5일부터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지급받기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이나 세대주가 직접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재난지원금을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8대 익산 시의회 후반기가 1년 동안 지난 7대 의회에 비해 노연 발의는 3배가 늘었고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막말 파문으로 갑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군산 옥구선이 중단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방치된 철도에 생긴 통행로를 철도공사가 갑자기 철로를 다시 쓰겠다고 보수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철로를 다시 쓰게 되면 7km를 돌아가야 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모든 도민들이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지급받기에 들어갔습니다. 예술인과 임업인 등에 대한 핀셋 지원이 오히려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시민들은 이번 재난지원금을 생활용품과 식료품 구매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익산 영등일동 주민센터. 시민들이 줄줄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북도는 5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21일 24시 기준 도내 주민등록자와 결혼이민자 그리고 영주 자격자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에는 28만여 명, 군산에는 26만여 명이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딸하고 둘이 있거든요. 죽으니까 생활용품 이렇게 쓰고 이러죠. 안 식구한테 주고 안 식구가 알아서 이제 쓰게끔 뭐 아이들 뭐 물품 사는데 이제 그런 데서 다 사용할 거예요. 도에서 정한 재난지원금 신청 기한은 8월 6일이지만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 장애인들 배려해서 저희들이 방문 지급 신청을 요청하는 분들은 저희가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추후에 방문해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8월 이후 재난지원금 잔량을 확인해 9월 3일까지, 군산의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일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에는 신분증과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신분증과 신청서를 내고 세대원의 재난지원금을 함께 받거나 세대원이 자신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외국인의 경우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결혼 이민자는 배우자가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지만 기명 등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연말 소득정산이 가능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걸 확인이 가능하고요. 발급 경우에 잊어버렸는데 저희 행정 통하지 않고 바로 은행에 가가지고 인적사항 확인한 다음에 바로 재발급도 가능하고. 처음으로 모든 도민에게 지급되는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도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11명이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지역 발생 644명, 해외 유입 67명입니다. 이는 일요일 기준으로 3차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 1월 4일 이후 26주 만에 최다 발생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6만 79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사망자는 2명이 늘어 2,028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남원 5명, 전주 1명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391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현재 군산 지역 자가격리자는 36명, 익산은 59명입니다. 도내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07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학교들이 2학기에도 전면 등교 수업일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서 100% 전면 등교를 하고 있다며 2학기에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등교 수업일을 최대한 확보하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는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100% 등교 수업이 이뤄지며 3단계는 600명 이하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4단계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도내 유초, 중고 1,217개 교는 지난 5월부터 100% 등교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8대 익산시의회 후반기가 1년을 맞았습니다. 제7대 후반기와 비교해 의원 발의는 3배가 늘었고 역대 의회와 달리 연구단체를 구성하면서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을 맞은 제8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이전 의회와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은 연구단체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구단체는 문화관광 활성화연구회와 재정정책연구회 등 모두 6개. 의원별로 행정과 관광, 예산 수립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높이겠다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례 발의에서도 의원들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제8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1년간 발의된 전체 조례는 131건. 이 가운데 의원 발의가 전체의 36%인 47건입니다. 이는 제7대 의회와 비교하면 3배가량이나 증가한 겁니다. 제8대 익산시의회 후반기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년간 이뤄진 시정 질문은 15건, 5분 자유발언 57건입니다. 이는 제7대 의회와 비교하면 시정 질문은 3건이 더 많았고 5분 자유발언은 3.3배나 늘어난 겁니다. 특히 시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살펴보면 올해 익산시에 개선과 시정을 요구한 사안은 521건, 제7대 의회의 373건에 비해 148건이 많습니다. 8대 후반기에서는 익산시의회는 일하는 의회, 또 특히 행동하는 의회로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더욱 주력할 방침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조례 제정과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의회가 연구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 지금 현안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의회가 협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규대 의원의 욕설 파문에 이어 조남석 의원의 갑질 파문까지 불거지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규대 의원은 민주당 자진 탈당을, 조남석 의원은 민주당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회가 진행한 익산시 사무의 위탁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는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가진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익산시 제한제도 운영 조례안 등 126개 위탁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익산시가 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을 주거나 위탁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익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회는 김경진 대표 의원을 비롯해 강경숙, 김현식, 김진규, 김태열, 박종대, 유재구, 유재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오늘 고시했습니다. 고시된 계획안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이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벌여 경제성이 입증된다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익산을 기점으로 하는 전주와 김천을 잇는 동서횡단 철도 사업도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익산 왕궁 지역 소득작물로 생강이 집중 육성됩니다. 익산시는 왕궁 농협과 함께 지역 소득작물로 생강을 육성하기로 하고 가공시설 구축 등에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왕궁은 생강 재배 면적은 33헥타르로 익산 지역 전체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고소득 작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연중 출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내의원 3명이 선임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영대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당내 추천 예결위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정운천 도당위원장이 6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내년도 국가예산안 등을 최종 심의하게 되며 이번 주에 최종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내년 대선 출마를 오늘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5대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중산층 70% 시대를 열기 위한 경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실현과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신복지의 출발점은 주거복지의 실현이라고 말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 옥구선이 중단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방치된 철도에 생긴 통행로를 갑자기 철도공사가 다시 사용하겠다고 보수공사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울타리를 둘러 막은 통행로 일부 구간을 주민들 반발에 다시 개방했지만 철도 운행이 시작되면 모두 막아야 할 상황입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옥산신호소에서 옥구역을 잇는 7km 구간의 철도입니다. 1953년 군산 미공군 기지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교통수단이 많아지면서 운행이 끊겼습니다. 벌써 수년 전 일입니다. 그 사이 자연스럽게 철도를 사이에 두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통행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미군의 군수물품을 운송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달 전 철도 보수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통행로를 막았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다시 일부 길을 열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말하는 협의를 해서 철망을 치더라도 쳐야 된다. 70년 전에 그 철로 놔진 그걸 가지고 기준점으로 해서 철망을 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철도공사에서 이건 바로 즉각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뚫어놓은 철조망 사이로 지금은 통행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공사가 끝나면 다시 막힌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길이 막히면 7km가 넘는 길을 돌아서 가야 하고 농기계가 다녔던 길도 막혀 농사 짓기가 어려워진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상의도 없이 철도청 관할이다 해서 철도청 임의대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문의를 해서 그럼 시 건설과에 이 공사 현장에 내용을 알고 있냐 하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철도공사는 주민 안전을 위해 울타리 설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군산시와 협의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철도공사의 이런 조치가 황당하기만 합니다. 한 달 전에서야 통보하고 통행로 대책을 떠넘기면서 당장 예산을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철도공사 측에다가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했죠. 사전에 주민 설명이라든가 저희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든가 사전에 그 계획 세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일방으로 그냥 주변에 현수막 개척으로 가름하고 그냥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방치된 지 수년이 넘은 옥구선. 갑작스런 보수공사에 길을 잃은 주민들의 원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주말이면 군산공항 주변에 불법 주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공항 주차장은 330여 대를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은 차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에만 해도 왕복 6편에 그쳤던 운항 편수가 지난해 말부터 왕복 8편까지 늘면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군산공항 인근 지역에 설정된 주정차 금지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거주 환경에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익산 인구 28만 명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8만 72명입니다. 인구 감소폭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 달 전보다 80명이 줄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이달 말쯤 인구 28만 명 선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공무원에 대한 재산 등록 사항을 심사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4급 서기관부터 7급 공무원까지 1,035명에 대한 재산 등록 사항을 심사합니다. 도는 이들의 재산 신고 내역과 금융권 등 관계기관의 회신 자료를 대조해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부동산의 재산 증식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 시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족의 의혹이 담긴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을 예로 든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1학기 2차 고시 도덕시험에서 윤석열 엑스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 병역비리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두고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플라톤의 국가론에 근거해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서술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시험은 편향적으로 출제되지 않아야 한다며 고교시험 문제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경위를 파악하고 재시험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군산 장자도 3층 건물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4시 15분쯤 옥도면 장자도리의 한 건어물 젓갈 수산 판매점 3층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1층 건어물 판매점을 포함해 2, 3층 민박집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민박집인 2, 3층에는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 시끄럽다며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쯤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옆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웃을 협박한 혐의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있습니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북 사업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도내 정치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5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독자적으로 건의한 사업들이 모두 배제된 것은 약한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전주예술고의 해직교사 6명을 복직시킬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전주예술고 해임교사 복직이 결정되면서 지난달 28일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교법인 측에서 해직교사를 복직시키지 않은 이유로 소송 준비를 언급하는 것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직교사 복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등을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북 수출이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합계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수출액은 3,032억 달러입니다. 도내 수출이 상반기에만 3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철강과 합성수지 등 15대 주력 품목의 수출이 모두 상승한 데 이어 반도체와 일반 기계, 석유화학 제품도 역대 수출 최고액을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이한근 전북교육자치연구소 상임대표가 내년 교육감 선거의 투표 연령을 만 16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임대표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들이 교육 당사자인 만큼 교육감 선거에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국교총회는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한근 전북교육자치연구소 상임대표는 공교육 혁신 모델 학교인 군산 회현중 교장을 지냈습니다.
올 상반기 도내 농촌 지역에 지원된 인력은 9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기관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을 통해 인력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6만 285명보다 61.3%가 증가한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시 구직자를 모집한 뒤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1 K-글로컬 캠핑 페스티벌에서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관광지 투어와 음식 경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인플루언서 70여 명은 경암동 철길마을과 근대 역사박물관, 선유도 옥돌 해수욕장을 방문하고 이를 SNS에 홍보했습니다. 또한 전북 특산품 음식 경연 대회에서 군산 우레장아찌와 김을 활용한 주먹밥과 황금 박대구이 등을 선보였습니다. 영등 시립도서관이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된 우수독서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에 총 15개 자치단체를 선정해 1,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영등 시립도서관은 공모 사업을 위해 다이로운 익산, 다이로운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위한 인문학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NH농협은행 익산시 지부가 지역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익산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옥구읍 지역협의체가 저소득 독거노인 6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장수국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군산 삼학동 지역협의체가 저소득 취약계층 25명을 선정해 4만 원 상당의 영양제를 지원하는 특화 사업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1도,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4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